네, 범위가 반포고등학교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되게 적고요. 9등급제였을 때의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아이들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반포고등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셋 과목, 주요 과목 중에서 가장 영어가 어려웠어요. 표점도 되게 낮고 제일 평균도 낮고 이래가지고 맨날 클리닉 불러 제끼고 막 그랬었는데 5등급제 이제 작년에 1년간의 이제 마루타 아이들 있잖아요. 그 마루타 아이들 하면서 반포고등학교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대치권에도 여기서도 막 내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보려고 했었어요. 1년 동안 늘 우왕좌왕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우왕좌왕이셨을 거예요. 학건도 그렇고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까 1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막 잘 해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감 잡혔다. 그럼 기말고사도 이렇게 나오겠다. 절대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매번 처음이다 보니까 이 기말고사는 어떻게 난이도 조절을 하실지 2학기가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막 이러면서 애들이랑 항상 막 유추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크게 보면요. 일단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하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제가 분석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반포고등학교는 반포고, 세화여고, 세화고, 상문고 학교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조를 바뀌었는가 요렇게 두 가지를 제가 좀 봤는데 이제 반포고등학교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 난이도 자체는 되게 쉬워졌어요.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제가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애들이 처음으로 막 이렇게 삐약삐약 모여가지고 막 겁을 줬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악명 높은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엄청 빡세게 하고 얘들아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러면서 그 스타일대로 했다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지에요 딱 봤는데 전 처음에 중학교 수준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실화야? 이렇게 된다고? 너무 쉬운데?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빡세게 준비했으니까 이런 결과 나왔었던 거야 하면서 걔는 100점 맞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 점점 선생님들이 아예 5등급 때는 조금 평균을 낮추셨구나. 어머니 너무 좋으시죠? 그런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자체는 쉬워졌는데 평균 점수랑 1등급 컷 말씀드릴게요. 먼저 1등급 컷이 매일 바뀌지만은 매번 처음에는 92점에서 한 좀 쉬웠던 경우에는 94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아니면은 89점 받아서 턱걸이로 2등급인 줄 알았는데 얘 너는 가망이 없다 이랬는데 1등급 컷으로 문 닫고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된다.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1등급 받으려면은 객관식 하나 틀리거나 뭐 서술형에서 뭐 감점을 조금 당하거나 요렇게 돼야 되고요. 조금 뭐랄까 좀 어려운 시험이다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 폭이 넓어지겠죠. 대신 쉬워졌으면 1등급 컷이 뭐 엄청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다 쉽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저도 너무 놀라운데 애들의 평균 수준이 확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다 보면은 뭐 중학교 때 열심히 뭐 어디 저기 하면서 내신 막 이렇게 다녔겠지만 이걸 모르고 왔어? 이걸 모르고 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개념부터 설명해줘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다. 특히 반포고에. 그래서 좀 편차가 좀 크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 밑에를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설명회는요. 제 소개를 먼저 안 드렸네요. 자, 저는 카리나이고요. 일단 서울학원에서는 서초에서는 서울학원. 그래서 지금은 반포고등학교는 거의 횟수로 7년차 정도 하고 있고요. 정말 제일 오래됐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세화고, 세화여고, 상문고 다 해본 전적이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자, 대치메카에서는 뭐 다른 뭐 자사고나 학교들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만 딱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말이 많은 편이라 좀 뇌에 힘 주면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반포고 시험 소개.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4번의 시험 동안. 그래서 성적을 가르는 구간은 늘 뒷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 1, 2, 3, 4쪽 풀면서 나 오늘 필 좋은데? 나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 6, 7, 8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간다 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뒤에부터 이제 애들이 머리에 힘을 빡 주고 풀어야 되고 반포고에서 상위권이 되려면요. 서술형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30점에서 너희들이 몇 점을 받아내느냐. 그게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조건이에요. 2등급과 3등급을 가르는 조건은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내신 대비 잘하고 어휘 잘하면은 2등급, 3등급 가르는 구간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1등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반포고 1 영어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본문 2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룰입니다. 그래서 2가 들어가고 부교재 내세요. 작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EBS 수능 감잡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수능 감잡기 사용하고 중간고사 때 1과부터 한 8과까지 나가고 기말고사 때 9과부터 끝까지 나가길래 그럼 2학기 때는 다른 교재 하나보다 했더니 기말고사 때는요, 그때 선생님들이 누락시켰던 몇 개의 쉬운 지문들 있거든요. 그거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권 가지고 했어요. 이런 학교가 없어요. 보통 1학기 때는 다른 교재, 2학기 때도 다른 교재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선생님들이 왜 그러시지? 애들도 상위권 애들도 선생님 시험 너무 쉬워지면 1등급 높아지잖아요. 다들 막 우왕좌왕이에요. 아비규환의 작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4월에 시험 보면 3월에 봤던 모의고사, 7월에 기말고사 보면 6모, 이런 식으로 그 전달에 봤었던 교육청 고1 모의고사에서 10지문 정도 내십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주고 서술형으로 어렵게 내시는 구간은 여기에 다 몰려있어요. 교과서는 그냥 객관식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유인물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복붙을 해놨는데, 반포고 1의 영어 시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능 플러스 내신 통합형입니다. 수능 시험처럼 객관식을 내시는데요, 서술형 문법 때문에 내신형이라고도 제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타임어택을 유도하는 킬러 문항을 다수 출제하십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학교 가면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어머님들, 이 학교는 무조건 문법이에요, 이 학교는 무조건 어휘예요, 이런 식으로 세 개 중에서 좀 힘줘야 되는 구간을 말씀드리거든요. 반포고는 무조건 지문입니다. 지문. 지문이 뭐야? 어휘도 문법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제가 다 내신 기간 때 커버 쳐줄 수 있는데,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라는 유형들이 한 시험에 5, 6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어휘랑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준 높은 어휘 실력 요구합니다. 고 2, 3 수준의 높은 어휘로 선지 구성되어 있고요. 타깃 어휘 해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너 어법 다 기본기 완성했지? 그럼 이제 서술형으로 문법 활용 들어가자 하면서 내십니다. 그래서 이미 문법이 다 완전히 끝났다는 전제 하에 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법이 좀 구멍이 많다 하면은 지금 2월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문법 다 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하셨다면. 그래서 어휘의 어근어미, 그래서 변형을 하래요. 서술형 영작에서 막 단어들을 몇 개 줘요. 그 다음에 4개밖에 안 줘놓고서는 10단어에 된 한 문장을 네가 영작해. 근데 단어 변형해. 그리고 추가해. 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앞에 none을 붙이든지 in 붙이면서 반의어로 만들던가, 아니면 뒤에 Sean, Ness, Ari 하면서 명사형으로 만들던가, 그걸 아이들이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을 암기한 학생들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객관식에서도 킬러 문항이 나와요. 제가 말했었던 지문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무조건 단어를 많이 아는 학생이 득점하는 구조입니다. 당연합니다. 언어라서요. 그래서 서논술형 난이도 최상입니다. 물론 쉬워졌다고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상이고요. 키워드 어휘어법 활용한 영작 문제 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영 영작입니다. 그 반포고의 스타일이 한 문제 빼고는요, 7, 8문제 서술형 중에서 한 문제 빼고는 다 한글을 주어줘요. 정부가 생태계를 위해서 조금 더 이런 계산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딱 내요. 그럼 애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가지고 잘 영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작 스타일 중에서는 가장 쉬운 난이도이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한글 안 주고 그냥 빈칸 삥 뚫어놓고 나 여기 주제문 쓸 건데 네가 알아서 써봐. 아니면은 지문 하나 주고서는 너의 감상을 조건에 맞게 써봐. 이런 식으로 되게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반포고는 그렇게 내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문장 전체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점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서술형 30점, 객관식과의 배점 차이가 큽니다. 한 문제에 9점 막 이래요. 근데 물론 새끼 문제 333 해가지고 9점인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와, 막 총 9점. 총 8점, 7점 막 이러니까 나 이거 틀리면 그냥 1등급 나락이네?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심리적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상위권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그렇게 감점도 되게 짜게 해주십니다. 점점 1학기 중간, 기말 하면서 점점 난이도를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졌다. 선지가 중간고사 때까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한 줄짜리, 2줄짜리였는데 2학기 기말 되니까 선지 하나당 막 4줄 막 이래요. 그럼 애들이 이제 이거 읽으면서 시간 써라 이거예요. 타임어택.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죠? 5, 6, 7, 8쪽.
고배점의 서술형 영작이 우리 관건이다. 그럼에도 1등급을 노릴 수 있는 희망은 한영 영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문법이 잘 완성이 되어 있다면 부담 없이 영작을 스스로 해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게다가 어휘력도 받쳐주는 학생이라면요, 범위에 나오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 동안 외우지 않았던 단어들이 선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일치, 불일치 고르시오. 근데 거기서 아는 단어가 많아서 스택이 잘 쌓여 있다? 그러면은 금방금방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받쳐주는 학생은 점프 가능한 반포고입니다. 일단 반포고 총 4번의 시험 동안 선지에 우리의 범위에 없었던 단어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cling onto,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설명회 가면 아이들도 몇 명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물어보는데 오늘은 어머님들만 오셨네요. 자,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1 수준은 아니고요. 한 고2, 3 단어장에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이라서 조금 외워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다 어원을 알면 뒤에 ment 붙었으니까 아, 명사 사람이구나. 뭐 uncertain, 불확실한인데 t 붙었으니까 불확실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다 아이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어휘력이 받쳐주는 친구들이라면. 그런데 타기더위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예 대놓고 이거 영영풀이 뭐야? 이거 맞아? 이 낱말 쓰는 거 맞아? 지문에서? 라고 타깃으로 물어본 어휘들입니다. considerably,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이기 때문에 애들이 막 생각할 수 있게 막 이래요. 많이 란 뜻이에요. 그렇게 다이어를 좀 많이 알아야 되고요. 쭉 보시면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내신 기간 8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단어를 외우느냐, 단어의 그 테스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고요.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타깃 어법들입니다. 그동안 4번의 시험 동안 나온 횟수를 제가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1위부터 쭉 순위대로거든요. 동사의 태, 동사의 수일치, 동사의 시제, 오형식 동사의 목적보호 계속 물어보시고요. 분사도 ing를 붙인 어쨌든 처음은 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사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동사의 병렬. 학교 선생님들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동사의 활용 너 할 수 있어? 주어, 목적어, 관계사 이런 것보다 동사의 활용을 우리 아이들이 문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반포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아이들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일단 제가 지문이 반포고는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자, 노란색 이 동그라미들 있죠? 한 시험지라는 거예요. 다른 시험지 제가 문제 짜집기해서 갖고 왔다면 동그라미 뭐 색깔이나 뭐 이런 게 다르겠죠? 한 시험지입니다. 다음 글에 나오는 flashbulb memory에 해당하는 거 뭐야? 선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 되게 많이 공부했을 것 같죠? 우리 아이들 막 어법하고요. 단어 외우느라 이 지문에서 화자가 정확히 뭘 주장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때는 이제 다 끝나고 한 전주에는 주마등 테스트라는 거를 봐요. 그래서 첫 문장만 띡 주고 너가 생각하는 구조를 다 써봐 라고 하면서 백지 테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영어가 편한 애들은 영어로 막 쓰고요. 뭐 한국어가 편한 애들은 이제 한국어로 화자가 이렇게 주장했고 갑자기 역점 나왔고 그 다음에 예시로 반박으로 뭐 논문 2개를 냈지.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암기하고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어요. flashbulb memory? 되게 중요하지 않은 지문의 키워드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지를 읽어내고 찾아내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what our body is always telling us.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요것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 함축 의미가 수능형 문제거든요. 다음 중 함축하는, 밑줄 친 부분에 함축하는 의미를 고르시오. 수능형으로 내시는 거예요. 대신 아이들이 놓쳤을 법한, 엄청 중요한 키워드 안 내시죠? 당연히 거저주는 건데 점수. 엄청 중요하지 않고 애들이 그냥 놓쳤을 법한 것들만 집어서 내세요. 그러니까 지문 간의 연결성을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first one, 첫 번째 거. 그거에 속하지 않는 게 뭐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간의 연결성. 그 다음에 firing on all cylinders. 실린더에 자동차 실린더 있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 그게 뭐야? 전력을 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시고요. 독해에서는 서술형 잠깐 볼게요. 이게 한 페이지였습니다.
근데 서답형 5번, 총점 9점 해놓고 한 바닥이 서술형 문제예요. 그런데 333 하는데 그럼 쉽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영 영작이라서 부담이 좀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론 한영이라고 한글 줬어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휘는 하나, 둘, 세 개만 줘요.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만 줘요. 그러고서는 단어 A는 5개 추가해라. B는 4개 추가해라.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을 전체를 다 암기하고 잘 알고 있어야만,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변형하셨어요? 알고 있어야만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것들을 물어보십니다. 한영영작, 한글 주시죠? 이거 너무 다행인 거예요, 어머님들. 이렇게 웃으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한글 주니까 맞았고. 이 노란색, 이게 제가 데리고 있는 그 전교 1등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2단어, 3개 추가해라, 6개나 추가해라. 근데 그 추가하는 것들이 키워드도 있고요. 전치사 to, 전치사 in, 이런 거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구 표현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카리나쌤은 어떻게 8주 동안 가르치십니까? 일단 진도는 빠르게 나갑니다. 우리 반포고등학교 진도가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볼 수 있지 하다가는 애들 뒷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조건 어디 나갔어? 그러면 좀 더 빠르게 하고서는 한 사이클 돌면은 바로 다음에 또 한 번 사이클 하면서 누적 반복을 하는 게 저의 이제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은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함축 그 의미 찾아내기 위해서. 어법은 딱 핵심만,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 관계사, 요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진흙탕 모의고사라고 있는데요. 이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한 막바지쯤 되면은 반포고 선생님의 빙의를 해서 이제 내가 반포고 선생님이라면 이건 이렇게 내겠다 하면서 시험 문제를 반포고랑 똑같이 만듭니다. 애들한테 딱 내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애들이 와, 진흙탕에서 구르다 온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어요. 진흙탕 모의고사. 그래서 실전풀이를 통해서 내 실수를 실전에서는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모의고사 시스템. 그 다음에 어휘는 품사별로 암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잠깐만 뒤로 넘어갈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각 모든 범위마다 단어를 제가 이렇게 다 쓰고, 그 다음에 한글 써주고, 동의어, 반의어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이 너무 중요한 주제 문장에서 너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하는 건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문법 포인트도 제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지, 빨간색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No matter how long,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문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여기다가 주제문과 직결된 핵심 문장이다. 패러프라이징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이 문장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러고 애들한테도 테스트해 보고. 그런데 이건 진짜 너무 이례적인, 너무 놀라운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우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은 다른데, 저는 self-worth should not be based on the insecurities of others 하면서 조금 어려운 단어 사용했고요. 근데 문제의 정답은 self-worth should be based on our true beliefs. 이런 식으로 구조가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단어장이 정말 애들한테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 단어장을 외우고 나서 테스트를 보면은 틀리겠죠? 애들이 외워온 거는 외워오고 맞고, 틀리면은 그것들을 여기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다가 이제 적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갖고 온 게 이거입니다. 우리 아이들 실물이고요. 요 마이 테스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시험지 끼고 틀린 단어들을 다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되게 반짝반짝하죠? 일단 적고 저랑 구두 테스트 봅니다. 그래서 3개 이상 틀리면은 빠꾸 다시 외워. 그래서 집에 잘 못 가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막 외우다 보면은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밑줄. 그 다음에 왔는데 1번부터 다시 누적이거든요. 또 말 못해? 밑줄, 형광펜, 별표, 여기 형광펜 3번 칠해져 있고, 이러면 이게 4단어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못 외우네, 이 단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겠다 해서 한 날은 날 잡고 형광펜만 외워라, 얘들아. 형광펜만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단어의 망각을 좀 사방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스텝 1. 제가 가진 자료들은 다 줄 겁니다. 사서든지 제가 만들어서든지 자료가 부족해요 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매회 테스트 봐서 마이 테스트라는 요거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자료 당연히 제가 만들어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모음집 자료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영풀이도 밑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 서술형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 자료 가지고 애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생님 저 자료 8쪽 잃어버렸는데 저 다시 뽑아주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자료 계속 막 받아가려고 그래요. 막 2부 주세요, 3부 주세요. 하나는 학교에, 하나는 학원에, 뭐 하나는 집에 뭐 이렇게 어디 파일에 껴놓을게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애들이 황금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테스트 해서 아이들의 좀 추가적인 클리닉에서도 이 어휘는 구두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 자료를 받아도 요거예요. 암기 자료를 제가 정말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내가 떠먹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진흙탕 모의고사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마등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썸업 자료 이거라도 알고 가라 라는 것들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직후에 되면은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첫날에 영어 보고 두 번째 날에 뭐 과학이랑 국어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내가 뭐 몇 점이다 라는 것만 알지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를 애들이 안 봐요. 상위권 애들 빼면. 걔네들은 하나 틀리니까 그 하나 뭐야 나 왜 틀렸어 이러면서 보는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약간 최상위권 아니고 약간 상위권, 중상위권 아이들은 선생님 저 몇 점이에요? 하고서 안 봐요. 이걸 알아야지 너가 다음 시험에 도약하지.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시험지 갖고 오라고 합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맞춤 문제도 진짜 알고 맞췄니? 너 그냥 찍어서 맞춘 거 아니야? 틀린 문제도 왜 틀렸어? 이런 식으로 좀 향후 기말고사 대비 강구하고요. 반 소개들이 거의 끝났습니다. 어머니들 지치셨죠? 자, 정규 내신 대비는 7+1회 수요일에서 6시에서 10시 4시간 동안 네. 4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월 11일 수요일 개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월요일, 일요일 중에 아이들이 되는 시간 택일 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시험 보고 저번에 배웠던 거 테스트 보고 누적 이거 마이 테스트 보고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시간으로 좀 쓸 겁니다. 문제풀이는 숙제로 내줄 거예요. 클리닉 와서 문제만 풀리고 너 가라 이러지 않고요. 계속 외웠어? 왜 못 외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별 시간을 조율해서 클리닉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뭐 매주 이렇게 길게 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막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는 드립니다. 근데 지율이 어머님 저 카톡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율이한테 어머님 연결 좀 해주라 했는데 지율이가 너무 자 그래서 어머님께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능 대비반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세특 함께 첨삭하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평가도 어쨌든 1등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수행평가 막 30%, 40%의 비율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잘했는데 수행평가에서 선생님 저 발표했을 때 그거 전날에 외워가서 잘 못했어요 해가지고 뭐 50점 만점에 막 45점이래요. 근데 걔가 만약에 1등급 턱걸이 걸렸다고 쳐봐요. 너무 아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드래프트를 내야 한다 그러면 제가 다 첨삭해주고요. 만약에 발표한다 하면은 외워야 돼? 그러면 너가 발음하기 편한 문장으로 내가 바꿔줄게 해가지고 좀 바꿔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24시간 질문 활용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카톡으로 선생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받아주고요. 네, 어머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QR코드 거기 유인물에도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요. 어머니들께서 개인적으로 반포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은 제가 반포고는 정말 빠삭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